명제. 지금 70페이지지, 70페이지. 일단 간단하게 봤을 테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명제라는 것은 결국 하나야.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요거 하나만 갖고 이게 명제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어. 정지영은 예쁘다. 트루. 명제가 아니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다. 물론 너는 명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뭐 명제의 어떤 좀 깊은 수학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조금 이런 느낌이야. 수학 상까지 이제 우리 도형의 이동까지 딱 하고 나면은, 자 이제 너희들은 산수를 마쳤으니 제대로 된 수학을 해보자 해서 시작하는 게 조금 이 집합과 명제 요 단원의 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좀 뭔가 결이 틀려. 근데 이제까지 넌 막 계산을 해오고 뭔가 그림을 그려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이 좀 단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집합과 명제라는 것은, 집합은 내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구간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겠다는 게 집합의 의미야. 그러니까 자연수면 자연수만,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딱 이걸 구분 지어가지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만 놀겠다, 어느 지역에 있는 숫자들만 내가 다루겠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집합의 느낌 같은 거라면은, 명제는 자 이제부터 내가 문제를 줄 때는 이렇게 줄 거야, 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좀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좀 쌓아간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뭐 좀 알아야 될 것, 진짜 이것을 깊이 있게 알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 결국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그냥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거야. 니네 학교에 네가 들어갈 삼성공 문제에서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아. 그냥 다음 주 명제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진짜요?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명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우리가 칭화돼가지고 나오느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부등식이라든가 그냥 수식 자체의 답이 이 명제 자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제 하나하나 지금 하나하나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것을 뭐 배워가면서 이렇게 합시다. 자, 보통 명제는 우리 뭐 P 내지는 Q, 이런 소문자들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특징이 있어. 이 명제라는 것은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 결국 이 P도 명제, Q도 명제에서 가정과 조건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골치 아플 것도 전혀 없음. 자, 명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있잖아. 예를 들면은 3은 자연수이다. 이런 게 명제인 거야. 참이잖아. 그리고 3.5는 자연수이다. 명제는 맞아. 대신 거짓은 명제인 거지. 그러니까 문장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명제가 아닌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명제의 부정은 표현을 앞에 이렇게 물결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는데, 얘는 원래였던 걸 그냥 아니다라고 하면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 부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은 자연수이다. 의 부정은 3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러면 그냥 부정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부정에다 부정을 한 번 더 하면은 원래 그냥 명제가 나온다. 이 정도는 자 당연히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정의, 증명, 정리 이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자 조건.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야. 뭐냐면 명제가 두 개의 독립된 명제로 같이 나와게 돼. 그럼 그것을 한꺼번에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조건과 결론이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조건이라는 게 있고 결론이라는 게 있어. 자, 여기 나온 건 일단 결론만 나온 거야. x는 소수이다. x는 소수이다. 이거 갖고는 이건 명제가 될 수 없어. 그렇지? 명제라고 이게 x가 뭔지 모르니까 그 대신 조건을 여기다 달아주는 거야. x가 3이면
지금부터는 있잖아. 이 조건과 결론 하나가 자 P이면 Q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거야. 이미 한번 봤으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될 거고. 자, 여기서 조금 애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좀 진리 집합인데, 자, 집합과 명제는 기본적으로 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거,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금 주의 깊게 공부를 해야 될 거야. 자, 어떤 집합이 있어서, 어떤 전체 집합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는 게 주어져야 돼. 전체, 예를 들어 자연수 전체 집합 중에서, x는 10보다 작은, 10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다고 치자. 그럼 명제가 있다고 치자. 그럼 그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명제의 진리 집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어떤 그 명제를 참이 되게끔 어떤 조건을 명제 또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집합. 얘를 우리는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이제 이게 말로 하면은 전혀 너가 감흥이 안 와. 이게 결국에는 문제에 들어가서 아 이게 뭔 소리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기본적인 건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조건의 부정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고. 자, 또는과 그리고. 자, 또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지? 그리고 말고 하나가 더 뭐였지? 모든과 어떤. 실제로 얘의 부정이 그리고고 얘의 부정이 어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자 P 또는 Q 이런 것들의 전체에다가 부정을 트여주면은 얘는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모든 여기다가 부정이 됐으면 얘는 어떤 이로 바뀐다는 거야. 자,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들이니까 간단하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74페이지 나와 있는 이제 명제 P는 Q. P는 Q. 자, 이 앞으로 네가 보게 될 모든 명제 조건은 다 요 모양을 취하고 있을 거야. 이때 P를 우리 아까 저기 얘기한 조건이라고 하고 얘를 결론이라고 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 결론을 만족하는가? 이것이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맞아. 명제니까 당연히 얘가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끔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결국엔 뭐냐? 얘를 참이 되게끔 하는 어떤 조건을 구하거나 얘를 거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요소들을 내가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봅시다. 자, 명제 Q는 최 참 거짓과 진리 집합과의 포함 관계이지 9번인데, 야, 이거는 조금 여기 문제 자체가 있잖아.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거야. 자, 조건이 있고 결론이 있어. 그럼 조건에 맞는 진리 집합도 있을 것이고 결론에 맞는 진리 집합도 있겠지.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표시를 하잖아. 그래서 이 조건 P를 참이 되게끔 하는 진리 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고 결론 Q를 참이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조건도 하나의 명제 같은 비슷한 무리한 거고 결론인 Q도 다 명제 비스무리한 것이니 얘를 참이 되게끔 하는 Q도 진리 집합이 존재할 거야. 그런데 조건과 결론이 맞아 떨어지려면은 이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랬을 때 참이 된다는 거야, 이 명제는. 만약에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 Q와 결론 진리 대 진리집합 Q에 이 포함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명제는 그냥 거짓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이제 너무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결국에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서는 그냥 이렇게 글로만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게 될 거야. 결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명제 문제의 다 끝은 요거 가지고 포함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될 거야. 이 포함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결국 이것도 나중에 필요 충분 조건도 전부 다 이걸로 그냥 끝내거든. 자 봅시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있는 면제, 그것의 앞에 이 바꾸어져 있으면은 이것이 모든과 어떤이 바뀐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변형의 문제들은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일단 문제는 변형 문제까지, 파란색 문제까지는 풀어봐야 된다. 알았지? 자, 여기서 내가 몇 개 한번 문제를 좀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 봐봐. 마플 개념의 펜 3번 봐보자. 79페이지. 아니다. 2번부터 보자.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명제 P는 Q가 참이다라고 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얘가 참이래. 얘가 참이라면은 여기 돼야 된다는 거야. 그냥 결국 Q는 P에 포함이 돼야 된다.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P도 부등식, Q도 부등식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이 부등식들이 과연 포함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야. 자, 세 번째. 거짓인 명제의 발레보자. 79페이지야.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주권의 PQR의 진리 집합이 각각 PQR 이렇게 나타났어. 한번 이런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렇게 있지. 그지? 자, 다음과 같다. 명제 P 또는 Q가, 자, P 또는 Q가, 이게 가정이지, 그지? 얘가 결론이야. 이 R이야. R. 이 진리 집합 봤을 때, 그러면은 P 또는 Q, P라는 진리 집합 또는 Q라는 진리 집합이 R이라는 진리 집합 안에 포함이 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게 거짓이어야 된대잖아. 그럼 봐봐. P 또는 Q야. 그러면은 P도 P나 Q나 둘 중에 하나는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 P는 자 R에 Q는 분명히 포함되지. Q는 R에 포함이 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맞아. 근데 맞아. P에 있는 원소 얘네들은 Q에 포함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조건, 이 어떤 명제가 거짓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놈들이 답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A가 여기서는 발레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나중에 찾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자, 이쪽으로 가고. 자, 명제 사이의 관계 82페이지. 자, 이제 어떤 P는 Q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라고 치자. 이것이 P와 Q를 조건과 가정과 결론을 바꿀 수가 있어. 그것을 Q는 P입니다 라고 바꾸는 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원래 명제의 역명제라고 그래. 역명제, 역. 그리고 자, 이것을 바꾸는데 역으로 취한 다음에 전부 다 부정까지 구해. 야, not Q는 not P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해. 실제로 얘를 앞뒤를 바꾸는 걸 역, 얘를 앞뒤로 바꾸고 부정까지 취해주는 걸 대우. 자, 여기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교재는 안 나와. 일단 교육과정에 사라졌어. 근데 얘를 그냥 부정만 붙이는 게 있어. 이렇게 얘를 이제 이의 관계에 있다라고 해. 역, 이, 대우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거든. 그러니까
결국 대우는 역명제의 이명제야. 그치? 이명제의 역명제가 대우이기도 해. 그러면은 얘랑 얘도 결국에는 어떤 관계냐? 대우 관계가 되는 거야. 자, 이건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나중에 이게 참이면은 얘가 참이면은 이 대우 명제가 무조건 참이 되게 돼 있어. 얘랑 얘는 참과 거짓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역과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 같은 경우에는 그 참 거짓이 무조건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증명법 중에 얘를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면은 얘를 증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버리는 방법. 그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이것은 기억하고 이라는 것은 일단 몰라도 상관없어. 대신 역이라는 것, 대우라는 것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고 애들이 여기서 대중은 착각하는 게 또는이 그리고로 바뀐다는 거, 어떤이 모든으로 바뀐다는 거, 부정이 붙었을 때 그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될 거야. 잘 생각하고 합시다. 자, 이 몇과 대우 사이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3단 논법.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참이야. P는 Q, 이게 참이다 라고, 이게 참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Q는 R이야. 이것도 참이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P는 R이다. 얘도 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얘를 이렇게 됐을 때 P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Q의 진리집합과 R의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P 이렇게 돼서 R도 P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3단 논법이고 실질적으로 얘가 맞으면 항상 같은 게 뭐다? not Q는 not P. 요것도 대우 명제가 항상 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not R은 not Q. 요거까지 동일한 명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요걸 이용해 가지고도 문제를 3단 논법으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계속 화살표를 따라가면은 결국 이게 다 포함 관계가 되고 이 포함 관계에 따라서 얘가 얘로 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게 3단 논법인데 요거 있잖아, 문제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야. 어떤 문제는 187페이지에 변형 문제 168번 한번 봐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자, 봅시다. not Q는 not P 요거랑 R은 not Q가 모두 참이래. 그러면은 R이 P로 가는 것도 상관없겠지. 자, R은 not Q가 되고 not Q가 P로 가잖아. not P로 가잖아. 자, 요거까지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R은 not P로 가는 게 무조건 성립이 되게끔 돼 있어. 그치? 이 R은 not P로 가는 거, 디귿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이걸 갖고 대우 명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얘는 P는 Q야. 얘 같은 경우는 Q는 R이야. 따라서 이게 무조건 성립되는 거지. P에서 R로 가는 것도 성립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P에서 Q 가고 R에서 not Q 가는 거 기억하고 디귿. 요게 이제 맞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봅시다. 89번.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 일단 이 증명법 두 개야.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건 증명법이 두 개야. 일단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이제 요런 명제가 나왔는데 요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증명하기 되게 까다로워. 그러면은 요걸로 증명을 해버리는 거. 그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되고, 귀류법은, 자, 귀류법은 네가 나중에 이 수학하면서 증명법, 고등학교까지 해서 증명법을 총 두 개를 배워. 귀류법과 귀납법, 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이름 헷갈리면 안 된다.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P는 Q입니다. 얘를 지금 내가 증명을 하려고 할 때 얘가 아니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증명을 쭉 했더니 얘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이 명제가 깨져.
그러면은 얘는 이 명제가 깨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맞구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귀류법이야. 자, 이거는 몇 개 없어. 여기 있으면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밝혀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그것만 하나 외우고 있으면 돼. 루트 2나 루트 3, 루트 5가 무리수임을 밝혀라 이거야. 그러면은 루트 3은 유리수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 루트 3이 무리수이다 아니다 루트 3이 유리수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은 증명이 안 돼. 중간에 막 이상한 것들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니까 이것은 무리수야.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귀류법이야. 이것은 진짜 몇 가지나 다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보면은 여기 봐봐. 저기 93페이지 한번 가볼래? 귀류법 그래가지고는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여라.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루트 2는 유리수이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증명 단계를 넓혀가는 것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거는 나중에 보통 서술형 문제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근데 이게 그 문제의 거의 99%는 이 문제야. 그냥 루트 2가 유리수임을 밝혀라, 무리수임을 밝혀라. 자, 마플 특강이 이제 대우와 상담 논법 이제 출연 쭉 보고 오늘의 핵심은 요거. 자, 97페이지에 자, 필요 충분 조건. 자,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봐봐. 어떤 명제 P는 Q이다. 이게 참이면 자, 지금부터 이걸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 자, 이게 되게 처음에 헷갈려. 처음에 이런 거 있잖아. 너 제곱근 처음 배울 때 막 헷갈리지 않았니? 무슨 제곱근 그리고 뭐의 제곱근 이거 다 다른 얘기잖아. 이게 조금 그래요. 자, 이거에서는 항상 이유를 불문하고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그것만 생각해. 뭐는 뭐이기 위한. 자, 뭐는 뭐이기 위한. 자, 요거만 생각해. 이것만 생각해. 자, 무조건 일단은 이 상태를 나타내야 돼. 어떻게든지 간에 무조건 일단 화살표를 이 상태로 만들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 상태로 만들어. 그러면은 자, 앞에 있는 애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무조건 일단 이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돼. 알았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 자, 나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 말장난 같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봐봐. 이것만 생각해. 일단 어떤 두 가지 조건이라든가 명제가 등장하면은 요 꼴로 만들어내는 것만 무조건 생각해. 그렇게 한 다음에는 무조건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P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놈은 앞에 있는 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야. 자, 그냥 요거 자체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냥 뭐라고 했지? 집어넣어.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을 거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도 돼 있고 얘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도 돼 있다면 어떤 거냐면은 P랑 Q의 진리집합이 같다는 거야. 서로에게 포함이 되잖아.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자, 이건 내가 문제를 하나 딱 보면은 너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봅시다. 자, 다음 두 조건, 보기 1번으로 볼게.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자, P의 조건을 한번 볼게. P의 조건이 X는 2야. Q 조건이라는 것은 X 제곱은 4야. 그럼 P의 진리집합 P는 뭐야? 요거 하나밖에 없지.
Q의 진리집합이 따져보면 Q는 2,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얘에 어떻게 돼? 포함되지. 얘는 얘에 이렇게 포함되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P는 Q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돼 있지? 봐봐.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야? P는 Q이기 위한이잖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어떤 조건 두 개가 딱 나와 있으면은 그것의 진리집합을 구해야 돼. 구해가지고 어떤 포함 관계가 있느냐,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하면 돼. 이제 결국 이게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A 조집합 B가 만약에 A면은 얘는 뭐야? B가 A를 집어먹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결국 B는 A는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는 B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게 옆에 있잖아. 99페이지 보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뭐 예시로 잔뜩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외우려면 못 외운다. 이 마플 교과서가 없는 게 없이 다 나온 건 참 좋은데 이렇게 쓸데없이 애들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긴 있거든. 너무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가면서 힘들게 풀 필요는 없어. 알겠지?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마플 개념 일으킴 이번 101페이지처럼 어떤 부등식의 형태로 주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부등식은 항상 수직선 위에다 표현을 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조건 자체를 이제 A 같은 것, 이것을 필요 조건이 되게끔 하는 어떤 A 값의 범위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오늘 단원 종합 문제 오늘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최대한 이 진도 나가는 것을 집중을 해. 오늘 아마 1월달까지 해가지고는 이 단원을 다 끝내지 않으면은 이제 2월달에 조금 힘들어질 테니까, 알았지?